자, 우리가 지난주에 6페이지까지 했지. 그치? 자, 고일 법칙, 또 하지만 또 어때? 그치?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얘, T1, V1, P2, V2 하면 편리할 때가 있다. 실제로. 그리고 요 K를 N으로 잡아야 될 때도 있어. 온도가 일정할 때. 요걸로 잡았을 때 문제가 훨씬 잘 풀릴 때가 많아. 알겠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생각보다 정말 많단다. 그리고 뭐가 일정할 때?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야. 그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절대 온도다. 절대 온도분의 부피는 또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얘도 몰수로 취급해주면 뭐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T1분의 V1은 T2분의 V2. 뭐 온도 압력 이렇게 막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몰수가 같대. 그러면 요거 쓰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응? 그리고 얘네들 묶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이번 너희들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읽지 않더라. 응? 그러니까 꾸준히 오다가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해서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해서 T분의 PV로 그치? 지난주에 내가 이산기체 상태방정식 엮어가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이게 있었지? 얘가 일정하다로 적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얘도 몰수로 처리해라. T1, P1, V1, P2, P2, V2 거의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게 많아.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응?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식을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러면 이 보일샤를 법칙은 어떻게 활용되냐? 자, 압력과 부피 그래프 보일 그래프지? 빼 두 개 그지? 아까 했지만 두 개 있을 때 온도가 같다. 그러면 몰수가 다른 거야. 얘가 당연히 몰수가 많은 거, 얘가 몰수가 적은 거가 되겠지만 같은 양이다. 그러면 T1, T2가 다른 거야. 돼? 이렇게 되면 T1, T2를 어떻게 비교하라고 했어? 기억나? 야, 몇 분 안 됐어. 개똥이더라. 뭐가 일정할 때로 잡으라고? 보일 법칙의 곡선에서는 샤를 법칙을 활용해라고.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그어주면 압력이 일정할 때의 T분의 V, 그지?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크더라 해서, 그지? 이렇게 비교하면 돼. 기억났어, 이제? 몇 분 전이었는데? 몇 분, 10여 분? 돼? 그리고 이제 얘 또 하나 있지? 절대 온도분의 부피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몰수가 다른 거야. 얘가 몰수가 많은 거야. 그지? 당연하게도. 근데,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참 미쳤나봐. 정신 나갔어. 몰수가 같다라고 하면 압력이 다른 거야. 그지? 자, 가로축, 세로축이 온도, 부피, 샤를 법칙에 대한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보일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보일 샤를 법칙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세로줄로 긋고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은 거,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큰 거. 알지? 자, 이렇게 활용해주면 좋겠고요. 되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복습이야. 여기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얹혀지면 뭐가 나와? PV는 nRT 하고 나오지. 돼? PV는 nRT 하고 나와. PV는 nRT 하고 나오는데 얘는 어디다 써? 분자량 계산하는데 기체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 PV분의 WRT, 그지? 몰수가 몰질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
응? 니들은 지난 중간고사를 나랑 같이 안 해서 그치? 자주 듣진 않았겠지만 습관이 돼야 돼는 많이 들었잖아. 그치? 얘가 습관이 돼야 돼는 덜 들었겠지만 그치? 몰롱도 나오면 뭐 해야 돼? 습관. 이 새끼야, 이 새끼 습관이. 습관 만들려니까 부피, 그치? 개똥아. 자, 돼? 기억나? 자, 그리고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이야. 야, 이거 뭐야? 밀도. 그래서 D, P분의 월 T. 아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물질과 에너지에선 공식 너무 많아 싶은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자꾸 이렇게 문제 풀면서 틀리면 해설 확인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화학에 비해서 화학이 1단원 4단원에 비해서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 사실 정말이야. 그런 평가를 내는 녀석들이 꽤 많았다고. 응? 그러니까 화학원을 수능으로 선택을 차마 못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50 정도 못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좀 재수없지? 그런 친구들. 응? 딱 두 문제, 수능에서의 두 문제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화학2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깔끔하거든. 공식만 집어넣으면. 응? 그런 친구들 꽤 많이 봤어. 화학의 그 1단원, 4단원을 적응을 못해서 헤매던 녀석들이 화학2를 때려. 화학2 해보니까 됐던데요. 뭐 괜찮던데요.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게 마냥 헛소리는 아니야. 응? 내가 볼 땐 그래. 자,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한 다음에 뭐 했는지 기억나? 기억 전혀 안 나지, 새끼야. 수은기압계에서. 수은기압계, 알지? J자관 또는 U자관이 중요한 거야, 그지? 여기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도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기체를 매달고요. 수은기둥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그지? 요 아래쪽에서 끊어내는 거야. 만약에 수은기둥의 높이가 얘가 솟아있고 얘가 쑥 들어가 있으면 아래쪽에서 끊어내는 거야, 이렇게. 응? 아래쪽에서 끊어내고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이 같다. 그지? 누르는 녀석이 누구 누르는지. 얘는 아니구나. 기체가 누르는 거고. 그지? 얘는 누구 누르는지. 공기가 누르고 수은기둥이 누르고. 그지? 그래서 합한 거랑 같다. 1기압은 몇 밀리미터에 주지?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되겠어? 자, 이러한 내용이 지난주에 주된 내용이야. 기억해? 아까 문제 풀면서 대충 기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너희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 연서는 좀 알잖아? 성실하다는 거? 근데 숙제를 안 풀어. 풀어라. 해설을 봐봐, 한번. 해설 보는 게 도움이 돼. 내가 화학 문제를 풀어줄 때 질문에 야, 해설 보지 말고 질문해라고 하거든. 그지? 화학 문제 풀 땐 그렇게 했어. 걔는 이제 병신 같으니까 해설을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거든. 너무 딱딱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물질과 에너지 요 영역 화학2 지금 고3 영역에서 교육과정에 화학2 영역에서는 해설 보면 도움이 돼.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혼합 기체에 대해서 할 거야. 혼합 기체. 기체가 섞인 거야, 이제. 기체가 섞이는 건데
A 기체, B 기체, C 기체 막 섞인 거야. 조건은 용기가 같은 크기의 용기여야 돼. 그래서 이 안에 A, B, C, D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때의 전체 압력은 얘네들 각각의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 C의 부분 압력 각각 얘네들이 나타내는 압력의 총합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야. 응? 연서야, 내가 지난 기말고사 준비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은 왜 나타난다 그랬는지 기억나? 르샤틀리에 원리할 때? 기억 안 나지? 기체의 압력은 왜 나타나는지 혹시 알아? 이게 물리학적으로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막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을 막 한대.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 충돌을 적게 하면 압력이 작아. 그렇대. 그 충돌에 비례하는 거래. 근데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섞였을 때 부분 압력은 A가 막 벽을 두드리는 거랑 B가 막 벽을 두드리는 거랑 C가 막 벽을 두드리는 거랑 따로 해서 더했더니 전체 압력이 되는 거잖아. 전체 두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A가 두드리는지 B가 두드리는지 C가 두드리는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 C의 부분 압력 몰라.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가 있잖아. 알고 있어? 모를 것 같은데. 야, 질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는지 알아? 몇 번? 대략? 몰라? 80% 20%. 대략. 그렇대. 그러면 질소가 8번 때리면 산소는 2번 때리고 뭐 이런 그걸 느껴? 못 느껴. 어떻게 느껴? 이번엔 산소가 때렸다. 자, 이번엔 질소야. 뭐 이런 걸 누가 알아, 그지? 그래서 이제 돌턴이 어떤 식으로 돌턴이 실험한 건데, 돌을 안 쓰네. 돌턴이 실험한 건데, 돌턴은 말이야. 얘네들 혼합하기 전에 얘랑 똑같이 생긴 같은 크기의 용기에다가 A만 집어넣어. 그랬을 때 요 A만 나타내는 압력을 그대로 여기다 혼합시킬 거거든. 그래서 쭉 빼서 여기다 혼합시키고 B만 집어넣어. 그랬을 때 B만 들어있을 때 B의 압력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돼? 또 C만 집어넣어. 그래서 C만 있을 때 나타나는 압력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각각 A만 있을 때의 압력과 B만 있을 때의 압력과 C만 있을 때의 압력을 다 더했더니 몽땅 넣었을 때 전체 압력하고 똑같더래. 그럼 들어가서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서로 간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지. 자기가 꿋꿋하게 내가 나타낸다는 압력 그냥 전체의 비율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야. 돼?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이런 법칙이 얻어진 거야. 혼합기체 법칙. 알았죠? 그래서 전체 압력은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 혼합기체 각각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고, 그 아래 칸에 보면 전체 압력은 이렇게 XAPT, XBPT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 X는 몰 분율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중요해. 몰 분율이라고 해서 전체 섞인 혼합물질의 전체 몰수 중에 성분 몰수 돼? 이게 몰 분율이야. 얘가 XA야. 알아들어? 얘가 XA야. 되냐? 이게 몰 분율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한 값이랑 얘랑 같구나 라는 거란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오는 과정을 한번 쓰기는 할 텐데 따라 쓰지 마. 그냥 구경만 해. 아, 그 금일반인가 토일반인가 누군가 쓰게 했어. 그러고 나서 수업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괜히 쓰겠다라는 후회가 확 밀려오더라고. 내가 아무래도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이런 거 공식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자, PV는 NRT 알지? 얘로 이렇게 변환할 거야. P는 뭐야? V분의 NRT가 되겠지. 근데 강철력이 보니까 부피가 똑같지? 부피 일정하고 그러면 한 덩어리에 들어가 있는데 온도가 다른 기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온도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온도 일정하지? 그지? 그럼 압력은 뭐의 차이야? 몰수 차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몰수 곱하기 V분의 RT 한 게 PT야. 돼? 전체 몰수 곱하기 요거. 그리고 A에 대해서는 A의 몰수 곱하기 V분의 RT 똑같은 값이겠지. 더하기 B의 몰수 더하기 V분의 RT 뒤로 빼려고 해. 그지? 뒤로 빼버리려고. 뭐 C의 몰수 곱하기 V분의 RT 땡땡땡 알지? 이게 되겠지. 자, 저렇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몰분율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곱할 거야. 전체 몰수분의 전체 몰수, 그지? 상관없잖아. 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아이씨, 괜히 하나만. 손가락이 손이 작다 보니까 귀엽잖아. 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얘를 옮겨주면 NT분의, 그지? 요렇게 해주면 XA, 그지? 돼? 선생님, 네. 제가 4강이실. 아, 그래요? 네, 선생님 2강이실로. 오늘만 여기서 할게요. 5강의실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나오니까. 2강의실이 맞는데. 찍던 거 마저 찍으려고. 찍던 거 마저 찍으려고. 요렇게 돼? 요렇게, 그지? 그래서 XC V분의 RT에다가 NT가 남았지. 그지? 얘가 전체 압력이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를 다시 전체 압력은 XAPT. 그지? 다시 정리가 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과정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이거라는 거야. 전체 압력은 말이야.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 곱하기 전체 압력 이렇게 되고, 그지? B의 부분 압력은 말이야.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 곱하기 전체 압력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 이항에서 같은 종류끼리 묶어주자. 묶어주면 이거지.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거지. 돼?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얘네들 묶어서 봐도 얘네들 묶어서 봐도 PB분의 PA는 NB분의 NA가 되네. 뭔 짓 한 거게? 몰수비가 압력비네. 조건이 뭐야?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그지? 돼? 뭐 이 정도야. 혼합기체 법칙은 돌턴의 분할 법칙은 이 정도다. 별거 없다. 별거 없고요.
돼? 과정은 대충 알겠어? 그냥 결과만 알아도 돼. 그러니까 결과를 거기 밑에다가 V와 T가 일정할 때 압력 B가 아이씨 무슨 B? 몰수 B랑 일치한다고. 응? 되냐? 응? 압력 B가 몰수 B랑 일치한다고.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혼합기체 법칙의 유형이 전형적인 유형이 나와. 응? 근데 볼턴의 분합 법칙을 활용하는 거지만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있을 때 응? A 기체, B 기체 요거 쓰자. 요걸 뺐더라. 내가 지워버렸더라. 그림에서 얘 A 기압 A 기압 B 기압 1리터 2리터 있잖아. 그치? 돼? 그림에 그랬을 때 꼭지를 열었을 때 꼭지를 열었을 때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되지? 라는 물음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 자, 그럼 꼭지를 열었을 때 A의 부분 압력에 대해서 B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B의 영향을 안 받아. 얘네들이 각각 몰려있다가 꼭지를 열잖아. A가 전체를 차지하고 B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응? 너희들 공기 속에 산소는 일부만 차지하고 질소가 나머지를 차지해. 말이 안 되지. 나머지 공간에서 뒤지란 얘기야. 산소도 질소도 전체를 다 채우고 있단 말이야. 알지? 자, 그래서 저렇게 되면 얘가 없는 셈 쳐도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결국 A 같은 경우엔 온도가 변하지 않고 부피만 이렇게 팽창한 거나 마찬가지지. 결국은 A 기압 곱하기 1리터 그지? A 기압 곱하기 1리터는 몇 기압인지 모르지만 P의 2 곱하기 몇 리터가 돼? 3리터가 되지? 합하면 3리터니까 돼? 무슨 법칙 썼게 이게? PV는 일정한 거야. 몰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A의 몰수는 일정하니까 돼? PV는 일정. 보일 법칙이야. 그러면 A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되냐? 3분의 A 기압이 되겠다. 되지? 자,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엔 A가 없는 거야. 이제 이쪽에 A 없이 2리터 곱하기 B 곱하기 2 기압리터가 되는 거야. B의 부분 압력 곱하기 3리터가 되겠지. 돼? 오케이?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B의 부분 압력은 3분의 2B 기압이 되겠지. 돼? 그리고 열었을 때 전체 압력은 더하면 되지. P 더하기 PB 3분의 A 더하기 2B 기압이 되겠다. 돼? 요거 곱하기 부피 해주면 전체 기체의 몰수 이렇게 얻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몰수 관계로 정리하는 게 그치? 아까부터 계속 PV도 몰수, T분의 V도 몰수 그러지? 계속 강조하다시피 그렇게 몰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 되는겨? 응? 자, 넘겨보자. 액체. 9쪽이야. 액체가 나와, 액체. 자, 분자간 상호작용하고 나와. 액체는 말이야. 각각의 액체마다의 특징들이 막 달라서 밀도 다르고 규칙성이 없고 뭐 분자량이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저기 분자 사이 힘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분자 사이 상호작용으로 액체를 정리하는 것 같아. 응? 액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분자 사이 상호작용, 분자 사이에 땡기는 힘, 분자 사이 힘, 인터몰레큘러 포스, 아이씨, 발음 그냥 엄청 엉거리네. 인터몰레큘러, 귀찮으니까, 알지? 거기 제목이야. 분자 사이, 인력, 뭐 이렇게. 자, 분자 사이 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괄호 1번이 쌍극자, 쌍극자, 힘 이렇게 써있지. 야, 쌍, 극, 자 뜻은 뭐겠니? 쌍, 한 쌍이다. 극은 뭐야? 폴, 알아? 야, 내 충격받았던 게 같은 학년이야. 야, 폴이 뭐야? 뭐랬는지 알아? 막대기고 그러더라. 우와, 맞는 말을 등신같이 한다 싶은 생각이. 응? 그지? 두 개의 극이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극이 있는 입자. 극은 뭐겠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근데 이게 인터몰레큘러잖아, 몰레큘러. 아이씨야. 아이씨, 멋있게 쓰려고 했는데. 그지? 분자야. 무슨 분자? 극성 분자를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극성을 띠는 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면 옆에 있는 분자가 델타 플러스가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겠지. 그지? 델타 마이너스 있으면 서로 싫을 거 아니야. 빙글 돌겠지. 액체 상태니까. 그래서 뭐 일정하게 예쁘게 배열하진 않아도 좀 무질서하게, 그지?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을,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을 이렇게 향하게 될 거야. 알아들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야. 야, 극성 분자는 아이씨, 벌써 중간고사였네. 몇 달 전에 2단원이잖아, 그지? 2단원. 벌써 졸려? 찌뿌드해? 찔래? 좀? 스트레칭해? 이 새끼야. 뭐지? 아니, 까먹었잖아. 저기.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그릴 줄 알아? 화살표 이렇게 막 그리는 거. 분자 속에서. 알아? 그릴 줄 몰라도 돼. 이제 그릴 줄 몰라도 돼. 상관없어. 아무튼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크다. 알겠니? 쌍극자 힘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크고. 자, 두 번째가 분산력이 나온다. 얘를 먼저 설명했더니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 이상한데?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아들어? 그 생각을 했는데 무극성 분자들도 액체가 되니까 액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들끼리 서로 땡기고 있어서 이렇게 땡기고 물고 하면서 뭉쳐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랬으면 다 기체로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도 작용하는 분자 사이 힘을
힘이 형성되는 과정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 런던인가 봐. 런던인. 영어로 또 더 런던이야. 영국 수도. 런던 포스라고 나와 있었어. 런던이라는 이 귀족인가 봐. 런던경이 설명을 했대. 처음으로. 근데 이 분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어. 무극성 분자의 특징은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대칭 구조, 그지? 균일하게 잘 섞여 있어. 잘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전하가 치우쳐지질 않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 분산력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분자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분자 운동 알아? 뭐뭐뭐 있는지? 진동, 회전, 병진 들어봤어? 들어봤니? 중딩 때 나오나? 모르나? 나 누구랑 얘기해? 딸랑 둘밖에 없지만 이 새끼야. 알아?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어? 몰라? 처음 들어봐? 뭐야? 미국에 살았어? 뭐 바이브레이션 해야 돼? 알았어. 자, 아무튼 진동, 회전, 병진. 근데 이제 고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동밖에 안 하겠지? 고체는. 그리고 야, 절대 온도까지 가면 분자가 운동을 할까 안 할까? 한대. 기본 진동이 있대. 절대 온도에도. 그래서 0점 에너지라고 부른대. 신기하지? 아, 추워서 그러는 거야? 참아. 아이 새끼 말이야. 그 기본 진동이라고 부르고 절대 온도인데 싶은 생각이 들잖아. 절대 온도는 에너지를 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에너지가 있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동을 한대. 그래서 무질서도 하면 네 글자 알아? 엔트로피? 처음 들어봐? 아유 무식한 놈들. 엔트로피가 이런 거래.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근데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온도가 높아지잖아? 모두 다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두 놈이 받아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 혼자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불규칙성이 생기잖아. 이게 엔트로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절대 온도가 이렇게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온도라고 해.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진동 운동이 생성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불규칙적인 진동 운동을 하다가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지면 누가 싫어? 전자가 제일 싫어. 바로 앞에 있는 전자들이 제일 싫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이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제 동성끼리 뽀뽀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냐? 뭐 요즘 성적 취향이 다양해졌다지만 알아들어? 어우, 소름 돋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전자들끼리 서로 싫어하잖아. 응? 막 다가가. 그럼 치킨 게임이 되는 거야. 자동차가 이렇게 막 부웅 하고 가다가 핸들 꺾으면 지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막 다가가다가 한 놈이 튀어. 어우, 도저히 못 참겠다. 너 입냄새나. 그러면서 이렇게 튀는 거지. 그지? 자주 겪었던 일이잖아. 너 입냄새나네. 그지? 튀는 거지. 그럼 얘는 없어져.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으니까 여기가 전자가 약간 비겠지. 이쪽이 델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전자가 없던 곳에 생겨났잖아.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무극성 분자인데 없어야 될 쌍극자가 생겨났지. 이렇게 최초로 못 견디고 만들어진 쌍극자가 순간 쌍극자라는 거야. 거기 교재에 적어주자. 허영색 바둑알처럼 생긴 거 두 개 옆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해서, 그치?
그 옆에 칸이 순간쌍극자. 그 허용과 허용은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쓰면 될 거고. 무극성 분자. 순간쌍극자가 되고, 이렇게 순간쌍극자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군다나 쌍극자가 만들어지는데 니들은 경험하기 어렵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저기 여고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막 잘생긴 사람이라고 막 구경하러 나온단 말이야. 그지 영수야?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나가면 막 잠깐 막 잘생긴 선생님이다 막 그러면서 막 나온단 말이야. 아니야? 너 이 새끼가 야 내가 남고 나왔어. 하지만 이제 뭐랄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이 많지 않아. 교회 오빠, 형제님 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뭐 이렇게 만나는 게 교회 그 소꿉친구처럼 자란 자매님들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신기한 건 저 끄트머리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여자 교복이 보이잖아. 우와! 니들 남 앞에 한번 가봐. 너처럼 생겨도 멀리 있어야 돼. 조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아이 되돌아가는 거. 한번 해봤어? 다들 여고에서 온 거예요. 동아리 때문에 다들 별로 비켜주다고. 그니까 이게 서울 이성 쪽으로 가면 구경하느라 난리나. 나는 뭐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 친구들이 우와 꺼져 이 식으로 말았지. 나는 그런 짓을 안 해.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쌍극자가 없는데 얘 혼자 딱 생겼잖아. 그럼 주변에서 쌍극자 있대. 그리고 여기 전자 구경하러 와. 그럼 옆에서 쌍극자가 또 만들어져. 얘 방향에 맞춰서 쌍극자가 또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진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라고 해. 주변에 있는 쌍극자 때문에 원래 쌍극자가 아닌데 쌍극자로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 또 다른 말로는 유도 쌍극자라고도 한단다. 이게 물리하는 친구들은 유도가 좀 익숙하지. 유도 전류. 물리 안 하는구나. 둘 다 안 하는지. 유도 전류는 들어봤지. 그 유도 전류 할 때 그 유도.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단어야. 유발, 유도. 인듀스도 하고 이렇게 유인하는 거지.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쌍극자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알아들어? 그래서 주변에 이제 유발 쌍극자가 만들어져서 쫙 유발 쌍극자 만들어지다가 그러면 점점미적 인력에 의해서 막 달라붙겠지. 그러다가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났으니까 불편하잖아. 되돌아와. 다시 가라앉겠지. 되돌아와서 가라앉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막 또 부딪히려고 해서 딱 만들어지면 쫙 이렇게 해서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더라 라고 한 게 뭐야? 분산력이야. 알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까지도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 말이야. 설명을 무극성 분자로 가져가는 게 편해서 그런 거지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사이에만 작용하는 힘이 아니야. 모든 분자 사이에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분산력은. 알겠어? 모든 종류의 분자에 작용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알겠어? 극성 분자에도 작용하고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 사이에도 모두 작용해. 돼? 자, 그리고 분산력은 말이야. 뭐에 비례한데? 분자량에 비례한데. 그리고 표면적에 비례한데. 표면적에 비례한데. 자, 이렇게 된다는데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하고 나가겠지.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대. 어? 왜 그럴까? 무거우니까. 라고 하면 이상하지. 지금까지 정전기로 했는데. 그지? 정기적인 힘으로 했는데, 아이씨, 무거우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 어? 뭐, 만율력의 법칙이 작용할 거야? 분자 사이에? 이상하잖아, 그지? 분자량이 클수록 대체로 전자가 많아서.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으니까. 대체로 분자량이 크면 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얘네 둘 중에서 분산력은 누가 더 클까? 분자량은 얘가 2배 커. 근데 분산력은 얘가 더 클걸? 표면적이 넓어. 전자 개수 똑같잖아. 얘는 동그랗고, 얘는 길쭉하고, 닿을 수 있는 면적도 넓고, 그리고 크기도 커. 자, 아무튼 얘네들 분산력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자량이 같을 때 표면적에 의해서 분산력의 차이가 나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있단다. 예를 들면 C5H12가 있단다. 이 이름은 펜테인이라고 해요. 펜테인. 펜테인. 야, 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지. 호텔의 꼭대기층. 왜 펜트하우스 쓰냐?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대기가 오각형. 꼭대기에 있는 집은 오각형이니까. 그리고 니들 저기 롤 알아? 롤? 다른 반에서 다 이 롤을 얘기하다가 그냥 스페인 우승 얘기. 그땐 결승전 전이니까 누가 우승할 것 같아? 시간 막 가고 그러는데. 스페인 너무 잘해. 미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엄청나. 자, 아무튼 펜트 뭐야? 5개야 펜타. 5개 의미에. 야, 그리고 내가 얘 일부러 떨어뜨렸었는데 CH4 이름 뭐야? 몰라? 진짜 엄마. 메테인 이거든. 얘가 같은 느낌의 어미란다. 얘도 탄소 한 개에 H 2개 더하기 2, 요 형식을 띠잖아. 그럼 A로 끝나. 한 개에 넣으면 얘지. 하나를 뜻해. 메트는. 응? 5개를 뜻하는 5개 들어가잖아. 12개지. 그래서 펜타라는 5개를 뜻하는 탄소 원자. 응? 그러니까 펜타킬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본 건데. 알아? 롤? 알기나 해? 아유, 진짜 롤도 모르고. 너는 넌 알아? 좀 TV가 있구나. 너는 집에. 넌 없고. 진짜 없어? 진짜. 아무리 경기도 촌구석이라고 해도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을 줄은 서울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몰라? 롤이란 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 주변에 애들이 얘기하니까. 그치? 너 등하교 할 때 소달구지 타고 이렇게 주변에서 주변에 자동차라는 게 있긴 하더라. 뭐 이런. 진짜 촌구석에서 밧줄 타고 다녀? 승려처럼? 그건 아니지. 아무튼 얘가 있는데 얘 분자 구조가 탄소 공유전자쌍 몇 개 가져? 2단원에서 4개 가지는 거 몰라? 개똥이들아? 탄소는 공유전자쌍이 4개야. 그래서 탄소가 5개가 이렇게 지들끼리 붙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공유전자쌍 위치에
위치에 누가 있는 거야? 수소가 있는 거야. 그럼 딱 12개지. 이렇게 생긴 펜테인이 노멀 펜테인이야. 어? 노멀 펜테인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긴 펜테인도 있어. 똑같아. 수소의 개수가 똑같단다. 결국은 이렇게 생긴 펜테인이 아이소펜테인이라고 불러. 어? 노멀, 평범한. 넌 평범하진 않아. 좀 그래. 좀 이상하다. 이성질체다. 그 분자량은 똑같은데 성질이 약간 달라. 분자식도 똑같은데 성질이 약간 달라. 이성질체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성질체 관계의 펜테인이다 해서 아이소펜테인이야.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케이스면 3개씩. 와우. 어쨌든 12개 붙었지. 똑같아 분자식. 얘는 네오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거 그지? 그래서 얘네 셋의 분산력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분산력의 크기가 얘보다 커. 왜? 드넓으니까. 얘 조금 좁잖아. 얘에 비해서. 얘는 더 좁지. 그지?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분자 사이 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펜테인으로 비교가 가능한가 봐. 그럼 내가 지금 야, 분산력의 크기가 이렇게 됐네. 라고 얘기했잖아. 굳이. 분산력의 크기 어떻게 비교할 거야? 그지? 분자 사이 힘을 비교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담하면서 얘기하지, 그지? 그래, 옆에 뭐야? 8페이지? 8페이지에 빈칸들 있지? 거기에 분자 사이 힘의 척도 이렇게 쓰자. 분자 사이 힘의 척도. 야, 이렇게 분자력이 얘가 더 크네. 분자 사이 힘이 더 큰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었던 건 가장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다. 끓는 점이 높을수록 분자 사이 힘이 커. 얘네들 뭘 비교했겠어? 끓는 점 비교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알아들어? 끓는 점을 비교하면 분자 사이 힘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가 된단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으면 무조건 분자 사이 힘이 더 세. 알겠니? 응? 되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점성도가 있단다. 점성도가 뭐야? 점성도. 얼어 죽진 않겠지? 점성도가 뭐야? 끈적거리는 정도요. 그지? 무식한 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미안하다. 무식한 놈들? 아니야. 모를 수도 있지. 그지? 좀 배운 놈들은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오야. 있어 보이지? 이게 유체역학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물을 설설 흘려. 그러면 액체를 흘려. 액체를 흘리면 내려올 때 위아래 이렇게 분자들이 층을 찍으면서 내려온다고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 층류라고 불러. 천천히 내려오면. 그럼 벽에 이렇게 그 기둥에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분자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걸로 취급해. 멈춘 거. 그냥 펴 바른 거야. 펴 바르고 그 위에 층에서 움직이는 액체부터 움직이는데 요 맨 아래층 말고 바로 위에 층의 분자들이 이렇게 갈 때 요 아래에 있는 분자한테 세게 붙잡으면 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지? 잘 안 붙잡으면 쭉 갈 거 아니야? 이게 점성도야.
그래서 점성도가 세면 끈적끈적 느낌은 그래, 그지? 잘 안 흐르니까, 잘 안 흐르는 정도를 방해하는 거야.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수치. 야, 얼마나 끈적거려? 그러면 수치화가 되냐고. 그지? 수치화가 돼. 자, 그리고 이제 증기압. 증기압이 작을수록 이렇게 세 가지로 잡는데 끓는 점과 증기압은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제 증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책에는 있지만 또 쓰자. 얘도 응? 아니다. 증기압은 쓰지 말자.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증기압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야. 써져 있어. 설명만 할게. 써져 있는데 설명만 할 거야. 10페이지.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내 발음이 너무 이상했구나. 촌사람들이 듣기에는. 서울 사람의 발음이 10페이지 아니야? 10페이지에 증기압이 있다고. 자, 증기압은 말이요. 우리 3단원. 동적 평형. 알아? 상평형? 물로 액체 상태와 증기 상태가 뭐를 이루고 있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이 가역 반응이란 표시고 증발이 막 되다가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거지. 얘네 둘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이미 도달했어. 그러면 평형상수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요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평형상수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된단다. 야, 법칙에 가깝다니까. 법칙에 가까워 평형상수가 적용이 되는데 요 반응식에서 평형상수식은 어떻게 돼? 이거 쓰고 물로 나눠야 돼? 그 끄덕거리면 안 되지. 야, 액체 물인데 액체는 평형상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기체 수증기의 몰 농도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구성되면 어떤 온도에서 수증기와 물의 동적 평형에서 평형상수를 돼? 그러면 몰 농도지. 몰 농도는 뭐분의 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기체면 전체 부피분의 기체의 몰수. 돼? 수증기의 부피분의 수증기의 몰수. 그지? RT P. 느낌 와? 뭔지 알아? PB는 NLT. 왜 지겨워하는 표정 같다? 야, 얘가 수증기의 몰수가 되는 거고, 단위 높이에. 얘는 뭐야? 수증기의 부분 압력 또는 압력이 되겠지. 무슨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돼? 평형상수니까. 그래서 증기압은 말이야. 액체와 증기가 평형을 이룰 때, 액체 증기의 평형일 때야, 평형.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또는 증기의 부분 압력. 자, 그냥 압력하면 진공 속에 증발하는 거고, 부분 압력하면 다른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증발하는 거고. 알아들어? 그랬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부분 압력이나 압력은 다른 기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그냥 압력이나 부분 압력이나 마찬가지지. 돼? 진공 속에 날아가는 기체 분자랑 다른 공기 중에 날아가는 증기 분자랑 어때? 똑같아. 서로 영향을 안 받아. 알겠냐고 이 똥꼬들아. 자, 이게 증기압이야.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때의 부분 압력이나 증기 압력은 증기압이 아니야.
알겠어? 어? 되겠니? 응? 증기압이 아니야. 그래서 요 증기압 이 10쪽에 먼저 보게 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이 커지지. 모든 액체들이. 그지? 가로치기 온도, 세로치기 증기압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돼? 커져. 이거 지수함수야. 2x제곱. 있어 보인다잉. 멋지다잉. 자, 아무튼 3단원의 르샤틀리에 원리로 설명을 해봐도 대충 알아, 그지? 기화가 흡열이잖아. 그지?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반응이 우세해져. 그래서 평상수가 커져. 알지? 3단원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잖아. 느낌이. 아니니? 복잡했니? 그래서 적용 가능해. 적용 가능한데, 자, 증기압이 말이야. 외부압력하고 같아지는. 온도가 높아지다가 외부압력하고 같아져. 온도가 높아져서 증기압이 공기압력 1기압하고 똑같아져. 그럼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들 산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익는다. 왜? 90 몇 도씨에서 끓거든. 100도씨에서 끓어 지글지글 끓어야 밥이 익을 수 있는데. 알아들어? 그래서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은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부르고, 물의 기준 끓는 점 몇 도씨? 물의 기준 끓는 점 몇 도씨? 100도씨. 다 알지? 그래서 야, 증기압이 낮을수록 분자 사이 힘이 약해, 아니 강해 라고 하는 건 같은 온도에서 비교한다. 이렇게 같은 온도에서 비교를 했더니 얘보다 아래 깔리잖아. 그지? 다이에틸에테르라고 불러. 얘 다이에틸 에테르 에터 에서라고 불러. 다이에틸 에서. 몰라도 상관없고. 에탄올이지. 에탄올. 물이지. 아세트산이지. 그지? 그러니까 분자 사이 인력이 다이에틸 에터보다 에탄올이 더 높고 더 크고, 물이 더 크고, 돼? 아세트산이 더 커. 분자 사이 인력은. 돼? 그리고 이렇게 끊어가면 내가 숫자 적어놨어. 이렇게 30 몇 도, 30 몇 도, 70 몇 도, 100도씨인데 안 썼고 117점 몇 도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뭐야 이게? 끓는 점이야. 그지? 1기압으로 될 때의 온도들을 쭉 적어 놓은 거야. 알아들어? 끓는 점이야. 그래서 증기압과 끓는 점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 알겠니? 증기압이 낮다는 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아잉? 되겠니? 분자 사이 힘의 척도로 끓는 점과 증기압이 함께 있지만 거기서 거기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끓는 점이 높으면 증기압이 같은 온도에서 낮은 물질이고. 알지? 자, 그리고 수소결합이 나와. 수소결합. 마지막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3번이 수소결합이 나와. 하이드로젠 본드. 야, 본드래. 본드. 결합이래. 수소 결합이래. 수소 결합이래. 결합은 화학결합처럼, 그지? 표현된 거잖아. 얘는 분자 사이 힘인데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 수소 결합 들어봤지? DNA 이런 거에서 이중나선 구조. 아데닌
타이밍, 구한인, 사이토신, 수소결합 서로 해서 붙는 데잖아. 이거 통합과학 수능 봐야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수소결합을 하는데 수소결합이 셀까, 공유결합이 셀까? 공유결합이 세. 수소결합이 세다는 말을 워낙에 많이 들으니까 통합과학 때부터 수소결합 엄청 세 라는 말을 들으니까 공유결합보다 센 줄 알아. 수소결합이 공유결합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야. 어? 알아들어? 나나 되니까 이렇게 안양에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지. 내가 저기 정우성 옆에다가 조금 못생겼어. 아니 농담한 거고. 수소결합 늘 하는 얘가 뭐냐면 장미란 알아? 너 몰랐지? TV가 없으니까. 이 불세출의 역도 영웅 이렇게 역도 금메달 땄나? 땄을걸? 올림픽에서 인간 기준기. 역도 선수들은 보통 별명이 인간 기준기야. 인간 기준기야. 우사인 볼트 뭐야? 인간 탐하. 총알처럼 빠르다 이거지, 그지? 근데 사람 중에서 좀 빠르고, 사람 중에서 겁나 잘 들고, 그지? 좀 빠른 게 아니라 엄청 빠르고, 그지? 사람 중에서 엄청 빠르고, 사람 중에서 잘 들지. 얘가 실제 기준기에 비교하면 쓰지도 못해. 기준기 몇 톤씩 막 드는데 300kg 이렇게 들어봤자 0.3톤 내 몸 좀 들어서 0.1톤 이렇게 해봤자 기준기 안 써도 돼요. 그지? 기준기 안 써도 돼. 몇 사람이 같이 들 수 있어. 근데 기준기로 들어야 되는 건 사람이 못 들어. 그지? 그러니까 기준기에 비하면 하잘것없지만 사람 중에서 가장 근접한 능력치. 야, 우사인 볼트 막 하는데 총알이 못 따라잡아. 총알이 훨씬 빨라. 총알에 비하면 이게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멈춰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지? 그래서 아무리 별명인 거고 수소결합도 얘는 별명이 아니야. 사실 이름이긴 한데 그만큼 분자 사이의 힘들 사이에서 엄청 세. 분자 사이의 힘이라기엔 이건 영역을 넘어섰어. 하지만 공유결합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수소결합이 굉장히 센 분자 사이의 힘이지만 결합은 아니다. 결합보다는 약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수소원자가 플로린, 산소, 질소 셋 중에 하나의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가 분자 내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분자 내의 요 수소원자와 다른 분자에 플로린, 산소, 질소 얘네 셋은 수소가 붙어 있지 않아도 돼. 그냥 분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 다른 분자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수소결합이야. 알아들어? 수소결합을 하면 분자 사이 힘이 엄청 세. 그리고 이제 그래서 끓는 점이 겁나 높아. 상대적으로. 국쪽 아래쪽에 있는 표 두 개가 있지. 세로축은 뭐겠니? 세로축에 끓는 점 하고 쓰면 돼. 세로축은 끓는 점 하고 쓰면 되고 가로축은 뭐 같아? 주기라고 쓰면 된다. 주기율표의 주기. 그래서 비활성 기체랑 할로젠 분자들 비교했을 때 이렇게, 그지? 비활성 기체들은 끓는 점 엄청 낮지. 동물에서 그래. 동물에서 표면적이 작으니까 분자량도 작은데 아무튼 돼. 할로젠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겠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파란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16쪽의 수소화합물, 초록색은 17쪽의 수소화합물, 노란색은 15쪽의 수소화합물이야.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아. 근데 보면은 원래 주기가 더해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야 되잖아. 돼? 주기가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16, 17, 15족은 이 주기가 제일 높지. 뭐 때문에? 걔네들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알아들어?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숙제 낼게. 숙제는 28쪽부터 완자 맞을걸? 완자 28쪽부터 37쪽까지였나? 9쪽까지였나? 39쪽까지인 것 같다. 잠깐만. 음, 39쪽까지랑 우리 교재 48, 49쪽 완자를 중심으로 풀어. 풀고 못 푼다. 어떻게 하라고? 일단 해설 읽고 질문해. 알겠어? 끄자. 너 8시에 어디 가?